자, 여러분들 이어가지고 우리 부가세 신고서 관련한 가산세까지 해서 한번 기출 98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를 보고 2022년도 2기라고 가정하고요. 어차피 2기 확정신고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고요. 다음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는 신고한 것으로 가정하고, 여기서 볼게요.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뭡니까? 매입 매출 전폐에 입력을 하고 붕괴는 생략한다 이렇게 돼 있죠. 붕괴는 생략한다는 말은 해당 금액만 입력하고 하단에 회계 처리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시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부속서는 작성한다. 그러면 예정신고 누락을 확정신고에 반영하는 기능키가 있어요. 그 기능키를 할 수 있냐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이때 답에다가 이게 나와 있나? 여기 있네요. 상단 툴바에 예정 누락분에 있죠. 2020년도 10월 1일로 이렇게, 그죠? 나중에 기능적으로 자동으로 예정 누락분에 확정돼 자동 반영할 수 있는 기능키가 있거든요. 요거까지 나중에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정 누락분에 대한 볼게요. 이게 예정 수출 제하에서 신고했다. 뭐 이렇게 돼 있어. 보겠습니다. 이게 누락한 거, 요거 누락한 거. 지금 보면은 이게 예정식은 수출 제외에서 누락했죠, 그죠? 그래서 수출에 대한 금액이 있고 결제하고 선정, 항상 이 두 중에 뭡니까? 빠른 날을 해야 되죠, 대금 결제. 요 날이죠, 그죠? 환율 요걸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곱하기 해서 해당 금액을 매입 매출 전폐 입력하고 16분 수출하고 나머지는요, 붕괴는 생략해서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자, 그 다음에 보니까 9월분 임차료에 대해서 뭡니까? 전자세금계좌 신고 누락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요거는 있잖아요. 120에 대해서 지금 매입분이잖아요. 51번 과세해서 있죠. 요거를 매입세 공제를 받아 먹어야 되죠. 그럼 지금 예정 누락은 요거는 뭐예요? 예정 누락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지금 이익이 확정될 기간이니까 그걸 빼고 예정 누락이라는 말은 두 건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딱 알아채야 될 거는 두 건의 누락인데요. 이게 좀 별로 좋은 패턴은 제시하는 방법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근데 일단은 매출 하나 누락했고 매입 하나 누락했죠. 근데 매출이 영세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매입 누락만 있으니까 결국은 세액이 뭡니까? 마이너스가 되니까 신고불하고 납부불이 뭐예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딱 알아채야 되죠. 그죠? 그러면 영세율의 금액은, 영세율 거래는 요거랑 요거 있죠. 선적일을 해서 해당 금액을 도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15,000불 해서 1250원 하면요. 18750. 그러면 요 금액은 18750이 되나요? 곱하기 0.5%고, 지연제출은 무조건 뭡니까? 25% 되겠습니까? 요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요 금액에 곱하기 0.5% 하고, 여기 25%. 그럼 뭐야? 23437?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지, 맞나? 하여튼,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세액이 안 나오니까, 여기 세금계산서 관련한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서는 일단 없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 거 입력을 하고, 여기도 매출하고, 이렇게 넣었다 빼고, 1월 20일 하는 걸 한다, 그죠? 그러면 이 내기는 1월 20일 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납부 지연이 없는 거잖아요. 세액이 없으니까, 그죠? 그럼 요거 하나 넣고 나머지 거 일반적으로 하니까 난이도가 어렵지 않는데? 요거 하고, 그죠? 단지 여기 상단 툴바에 예정 누락 확정 때 반영하는 정도가 하나의 기능적으로 물어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죠? 영세율 과세 표준 있죠? 요거 하나의 가산세밖에 나타나는 이유, 안 나타나는 이유 아시겠죠? 한 개가 나타나는 이유를 이렇게 해서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당 기능키 있죠? 기능키를 입력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8회가 되니까요. 회사를 바꿔가지고 980 하셔가지고요. 여주전자 바꾸어서 해볼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요구하는 사항은 바로 매입 매출 전폐 입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볼게요. 얘는 지금 이쪽 현재 선적일이 9월 12일이에요.
그럼 원래대로 했다라면요, 예정 때, 이게 예정 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는 못한 거니까 찝어가지고 뭐예요? 확정 때 했다는 걸, 그죠? 마킹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16분 하고요. 품목은, 뭐, 제품 하고요. 해당 금액은, 뭐, 여러분 잘 모르면 1250원에서 15,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우면 되니까, 이렇게. 단가 아니까, 이렇게 하시고, 해당 금액은 스카이네, 스카이. 이렇게 되고, 영세율 구분은 1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계를 생략하라 했죠. 분계 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분계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회계처리 안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단 대신에 얘를 그냥 이대로 그죠? 그냥 돌려버리면 그 날짜에 예정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체크해서 뭡니까? 요 위쪽에 상반 툴바에 간편 집계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죠. 예정 누락이라고 아실 거예요? 예정 누락분 세 번째 되겠습니까? 예정 누락분 클릭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9월 12일이지만 이 거래가 예정 때 못했으니까 확정 때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확정 신고 때 반영하는 있죠. 개시일이 10월 달이잖아요. 그죠? 10월, 11월, 12월이니까 여기 얼마? 그죠? 10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거래는 10월 달에 기속이 되는 확정 때 반영하겠다는 말이거든요. 확인해보면 여기에 이쪽에 보면 누락이라고 딱 찍히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자동으로 뭡니까? 신고서가 자동 반영돼요.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자동 반영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9월분, 요거는 지금 9월분이고 9월 30일이네요. 요거는 전자세금 51번 과세, 임차료 120만원, 금액은 여기가 부자 되겠습니다. 전자 분계를 하지 말래요. 0 하되 대신에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 간편 집계해서 예정 누락분 하셔가지고 똑같이 10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확인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확정 신고 때 신고서를 불러오면 내가 직접 입력하지 않고 자동으로 뭡니까? 이 거래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나가시고 신고서 돌려볼까요? 부가세 신고서 돌려가지고 10월에서 뭡니까? 10월 쳐서 엔터를 치면요. 자동적으로 여기에, 그죠? 예정 누락의 영세율 기타와 예정의 세금 계산서 120 누락 있죠? 요 거래가 자동으로 반영된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요 예정 누락은 항상 요걸 해주셔야 돼요. 자, 요걸 했다면, 그죠? 세금 계산서 발행은 5천이니까 5천 이렇게 되고, 신용카드 매출은 밭도 포함이죠? 밭도 포함이니까 여기, 그죠? 그게 1,000만원 이렇게 쳐주셔야 됩니다. 포함인지 아닌지 별도 보세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수치분인데 2,000만원 인데 고정자산 매입이 20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게 포함 다 되어 있나요? 그러면 1,800을 넣어줘야 돼요. 180 되고요. 여기 고정자산이 200 되겠습니까? 자, 20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1,800 중에서 불공제 매입세액인 접대 관련 매입세액이 있는 거잖아요. 해당 금액이 지금 있죠. 500만 원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 공제받지 못하려 500을 넣고 50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해당 금액을 이렇게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정신고를 한 거다. 자, 그리고 이제 가산세를 마무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액이 안 나타나니까 신고 불가 납부분은 없을 거다. 예정 누락분, 지연 제출분, 세금 계산서도 문제 없네요. 근데 영세율 부분이 뭐예요? 여기 과표 누락분에 대해서 예정 때 못한 게 있으니까 요거는 1,875만 원 있죠.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5% 여기에 25%를 때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2, 3, 4, 3, 7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내용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요. 내용들 보시고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문제도 있죠. 여러분들이 가산세가 있죠. 같이 나오는 문제가 일반적이에요. 세무 2급에서는 가산세가 없을 수 있는데요. 세무 1급은 가산세가 없는 문제가 거진 없어요. 근데 지금은 뭘 배웠습니까? 지연제출을 배웠죠. 우리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수정신고라고 하죠. 수정신고,
그 다음 무신고 있죠. 요까지 해봐야 됩니다. 요까지는 뭐죠? 아직도 아닌가? 아, 요거는 좀 다른 문제네. 오, 그래요. 좋아요. 백회 문제네요. 그죠? 제가 일부러 백회하고 아마 편집을 이렇게 백회랑 백회 문제죠.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93의 문제. 이거 거진 유사하죠? 그죠? 거진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93의 문제를 약간 바꿔서 낸 거예요. 백회에서. 근데 논점이 얘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백회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93회를 하면 조금 더 좀 잘 이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거 위에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점인데요. 한번 볼게요.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다만 모두 뭡니까? 10월에서 12월 거래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번, 2번, 3번, 4번인데 어디에도 예정 누락분이 없어요. 지금 확정신고하면 예정 누락분이 논점이 되죠. 예정 누락이 없다는 말은 뭐를 의미할까요? 바로 가산세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가산세를 가지고 물어보려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물어볼 거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논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수출 내역에 보면 전부 다 영세율 기타에 5억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수출로 보는 국내 단계 5천원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영세율 적용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발급일이 언제죠? 그죠? 1월 20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거래는요, 여기서 2003년을 좀 고쳐놓을게요. 3년을 좀 고쳐놓겠습니다. 2003년을 좀 고쳐놓을게요. 그래서 얘는 있죠. 이게 확정신고 때 이 거래가 사후 발급의 기간이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해서 25일 내에 발급분이니까 디데이가 1월 25일까지 있죠. 그 다음 연도 발급을 하면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1월 20일이니까 이게 사후 발급을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거 가능하다. 영세율 기타에 영세율 세금 계산세 이게 가능한 금액이라는 걸 우리가 내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할부 판매 제품 인도일이죠. 그리고 원칙적인 재화의 공급 시기에 발급하였다. 그러면 이 할부가 그죠? 마지막 할부가 최종이 있죠. 단기 할부인지 장기 할부인지를 봐야 돼요. 장기 할부라면 대가의 각분을 받기로 한 때고, 단기 할부면요, 인도한 시점에 모든 금액을 과표로 봐야 되니까, 볼게요. 요 날짜잖아요. 요 날짜부터 해서 딱 보니까 뭔가. 요 날짜가 1년을 초과하죠. 그렇잖아요. 여기부터 마지막 보세요. 1년을 초과하지 않습니까? 13개월이니까 장기 할부구나. 그러면 요 시점에 있죠. 공급가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죠. 500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국내 할부 판매하고, 국내 할부 판매하고, 수출 내역 중 국내 거래분은 요거 있죠. 전자세금 계산서를 모두 적법하게 발급하였다고 가정하죠. 그럼 이 거래 500만큼은 세금 계산 끌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거는 여기에 있죠. 그죠. 우리 일반적인 판매, 그죠. 세금 계산분에 요걸 넣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래처의 무상 경품품은요. 샘플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급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얘는 날려줘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하이라이트인 거야. 자녀에게 뭡니까? 부동산을 공짜로 임대해줬어요. 그래서 용역의 무상 공급은요, 원칙적으로 과세 제외지만 예외가 딱 하나 있죠.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요, 예외적으로 과세하는 예외가 딱 하나 있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죠. 월 임대 적정 시가는 100만 원이고 무상 임대 기간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시가에서 과세하죠. 그리고 요거를 어디에 이렇게 세금 계산을 끊지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과세하는 거니까 세금 계산서에 끊지는 않고요. 과세 기타란에 요걸 넣습니다. 과세 기타란. 간준대로하고 똑같이 이제 과세 기타란에 넣는 거예요. 근데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월이니까 100일이니까 300만 원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00이라는 걸 확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있잖아요. 금액을 연는 있죠. 요게 이렇게 이제 금액이 제자리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여기에 해석하고 100회 바꿔서 내용을 같이 입력해 보겠습니다. 6점이었죠, 그죠? 이게 상대적으로 얼마, 그죠? 많지 않는 거래가 짧은데 6점을 주니까 상당히 시간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좁혀져가지고 합격률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자, 회사를 1000번 하면 되겠죠. 1000번. 홍도전기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자, 100회 부가세 신고서 가셔가지고요. 여기는 이기 확정이 10월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해볼게요. 하나하나씩 끊으면서. 자, 직수출 5억, 영세율 기타.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국내 거래인데 있죠. 5천만 원이잖아요. 수출인데. 국내 거래로 보는 수출자는 바로 내국시험장 구매 확인서에 따른 5번 있죠. 영세율 있죠. 세금계산 발급분이죠. 그럼 얘가 어떻게 했을 거냐면 처음에 거래를 사후 발급했을 때 처음에는 세금을 끊었을 거 아닙니까? 사후 발급 때문에 마이너스 쳤고 그 영세율을 끊었다고 했죠. 그 기한 안에 사후 발급되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요 금액은 5,000원 여기에 있죠. 인정하니까 이거 되겠습니까? 여기에 세금 계산서 끄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국내 할부 판매는 장기 할부니까 대가의 각분을 받기로 한 때죠. 여기에 끊었다고 했으니까 500을 여기에 넣어주고 그죠? 주고 그 다음에 샘플은 제가 하고요. 자녀에게 사무실을 무상한 거는 뭐예요? 요 금액 있죠. 과세 기타 쪽에 시가니까 300 되겠습니까? 월 임대료 시가가 100만 원이니까 석 달이니까 300만 원 되겠습니까? 요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두 개 틀리더라도 그저 괜찮았던 문제죠. 그런데 그 다음 문제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왔다 그죠?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중요해요. 요거 되겠죠?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보시고 이거 한번 가볼게요. 합격률이 확 떨어지죠? 어떤 부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좀 일기 확정 때 해보라 했고요. 이건 볼게요. 자, 수출 내역인데요. 직수출, 또 국내 수출 내역이 공급가액이 나왔죠. 근데 국내 거래로 보는 수출 내역이죠. 일기 확정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구매 확인서에서 확인되는 발급이 7월 30일 날 됐죠. 그러면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7월 25일까지 사후 발급 인정하는데 7월 30일 날 발급했다는 말은 사후 발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이 말은, 얘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억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후 발급을 했다는 말은. 일단, 과세세금 계산서를 끊어놓고, 그 다음에 사후 발급을 하려고 했는데, 사후 발급이 안 되니까 여전히 뭡니까? 과세세금 계산서 마이너스 보낸 게 없으니까 여전히 뭡니까? 이 1억에 대해서는 그죠? 세금 계산서 있죠? 과세 세금 계산서 발행했다는 부분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그죠?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죠. 원래는 1억을 세금 계산서를 끊어줬잖아요. 그리고 날짜에 따면, 날짜 안에 사후 발급 받으면 마이너스 치고 영세를 끊어줄 건데, 과세 세금 계산서는 끊었는데 마이너스를 못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죠? 과세 세금 계산서로 끊긴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 부분에 1억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 1억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이. 그 다음에 있죠. 국내 할부 판매는 지금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죠? 여기는 좀, 이거 검수를 잘 못했네요. 이거 너무 급하게 한다고. 여기 2003년도를 좀, 잠깐만요. 맞네. 검수 안 한 게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할부가 있는데 5월 8일에 했어요. 이 할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10월 8일이잖아요. 그럼 이건 장기 할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장기 할부가 단기 할부가 되니까 뭡니까? 대가의 각분을 받기로 한 게 아니고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공급이? 3천만 원 됩니까? 그리고 밑에 아니나 다를까 국내 할부랑 수출 내역 중에 국내 거래부는 적법하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 1,000만 원이랑 3천만 원이 뭡니까? 세금 계산서 칸에 입력이 돼야 될 금액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접대 목적으로 생산한 제품은요? 시가죠. 2천, 그죠? 과세 기타에 넣어줘야 되겠고, 아까 얘기했던 자녀에게 공장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했다. 시가, 그러니까, 이거는 기간이 없고 그냥 시가 총액이 뭡니까? 해당 기간 100만 원이라 하니까 요거 2,100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 점이 여러분이 악권이다 하는 거죠. 특히 어디? 요 1억 3천이 왜 1억 3천이 되냐, 이거죠. 처음에 우리가 사후 발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세금계산서 끊은 거 있죠. 그대로이니까 1억이 되고, 그 다음에 할부 판매는 단기 할부가 되니까 뭐야? 그죠? 공급 인도할 시점에 있죠. 총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니까 3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아는지를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되죠? 자, 이거 같이 바꿔서 한번, 여기, 그죠? 93회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930, 우신기업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자, 일기 확정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꽤 어려웠던 문제 같습니다. 4월부터 해서 하시고요. 처음에 딱 보면은 직수출은 이게 순조로워요. 3억 이렇게 되죠. 그리고 국내 거래니까 구매하기서에서 뒤에 날짜도 안 보고 뭐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그러니까 냈다 1억 때리면 안 된다는 거야. 보통 이걸 유도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됐다는 말은 적법한 기한 내에 사업 발급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1억 원의 세금계산을 끊어내고 마이너스 치고 이렇게 끊었다는 거 이해가 되지만 지금 사업 발급 기간이 지났으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었다. 그럼 원래 있죠. 여기에 뭐, 그죠? 수정 세금계산 발급한 게 없으니까 여기에 원래대로 1억이 있는 상태 아니냐 이거죠. 요거는 이제 아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되게 있죠.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왜냐하면 처음 나왔거든. 이런 문제가 이전에 나온 적이 없어요. 사업 발급까지 해서 영세율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할부 판매는 바로 우리 100회차에는 장기 할부고 지금 뭐죠? 단기 할부죠. 그래서 살짝 바꾸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단기 할부니까 인도 시점에 총액 있죠. 요 금액을 3천만 원 대주면 되겠습니다. 1억 3천. 되겠죠? 3천을 더 했다는 것이고. 그럼 접대 목적은 있죠. 간주 공급이니까 과세 기타의 시가에 의해서 2천.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우리 부동산 임대, 그죠?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시가에 의해서 과세하고 얘는 간주 임대로 똑같이 뭡니까? 간주하는 거니까 과세 기타란에 뭡니까? 예, 100만 원을 대줘서 2,100 되겠습니까? 100회 문제는 이거를, 그죠? 월 100만 원 해서 뭡니까? 날짜를 줘서 300이라는 걸 유추한 거고, 얘는 석 달 동안의 금액이 100만 원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바꾸지를 못해요. 그냥 이 상태 옛날에 냈던 걸 조금씩 바꾸는 거지. 잘못했다가 있죠. 모두 정답 내면 되게 있죠. 피곤한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새롭게 내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또 우리가 100회 이상을 내면서 뭐 솔직히 낼 만큼 냈지 않습니까? 뭐 더 이상 큰 문제가 있나요? 법 개정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그렇게 시험 문제 내는 포맷 있잖아요. 포메이션이 바뀌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편집하면서 100회를 먼저 하고요. 쉬운 거. 사후 발급이 된 걸 하고 그 다음에 안 된 걸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두 개를 비교해서 여러분한테 드린 거니까요. 두 개에서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왜 1억 3천이 되고 왜 2,100이 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는 있죠. 뭐 레벨 3인가요? 그래서 요거는 있죠. 이게 6점이 되네요. 예전에 나왔던, 그죠? 90회 문제네요. 자, 첫 번째, 그죠? 이거 자료를 주면서 이렇게 확정 신고 때 있죠. 신고서를 모두 작성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제 신고서를 이제 이걸 보고 할 건데요. 6월 10일 날 관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면세제화로 전송했다는 이 간주공급의 얘기예요. 간주공급. 그래서 간주공급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냥 비상각 자산은 시가로, 상각 자산은 어떻게 되죠? 그 기계장치. 간주 시가에 의해서 뭡니까? 과표를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주 시가에 의해서 과표를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 연습했지 않습니까? 간주 시가는 어떻게 하죠? 1 빼기 체감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수를 곱한 금액이 간주 시가가 되죠. 그래서 취득한 날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죠? 예, 되니까 6월 25일 되겠습니다. 여기에 요거 날짜를 좀 고쳐줄게요. 이 취득일을 2021년도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좀 고쳐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3천만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주 공급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요.
첫 번째 보면 우리가 그 간주 공급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죠. 3천 1 빼기 기계장 25%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저 일개 확정입니다. 올해. 산 기간은 손가락을 해야 볼게요. 작년도 1기, 작년도 2기니까 이 과세 기간이 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곱하기 뭡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금액은 얼마가 되죠? 1,500만 원이 그죠? 결국은 간주 시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의 10% 금액을 뭡니까? 결국은 간주 공급에 있죠. 과세 기타란에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500에 150만 원을 토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거, 이 타개정 대체 전용한 부분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시면은 부가세 신고하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했다는 거는 뭐야? 다 이거는 시가잖아요. 시가. 그죠? 시가. 거래처 접대 목적 시가에 의한 거고. 간주 공급 있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사업상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면세에 조정했다면 시가에